핏줄을 바꾼 밤. 20년 뒤 어머니가 죽인 아들. 여러분, 간밤에 편히 주무셨는지요? 오늘 이야기는 한밤의 선택 하나가 20해의 시간을 어떻게 비틀어 놓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결국 한 생을 부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에 오래 남으실 것입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의 산기슭. 아침이면 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고 닭 울음이 울리면 마을이 깨어나던 곳. 그 중심에 김윤겸 진사의 집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반듯했고 마당은 넓었으며 장독대는 줄지어 서 있었고 우물가에는 늘 물을 깃는 소리가 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양반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한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후사.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 본처 정씨 부인은 20해 가까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약을 다려 마시고 절을 올리고 밤마다 창을 열어 달을 보며 기도했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점점 단단해졌고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태기가 들었습니다. 늦은 나이. 그러나 분명한 기쁨.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대감은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첩을 들였습니다. 이름은 소희. 젊고 아름다웠고 눈빛은 또렷했으며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는 길, 아들을 낳는 것, 그 하나였습니다. 소희는 공손했고 예를 지켰지만 밤이면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밀려나지 않는다. 반드시 올라간다. 그리고 운명은 두 여인을 같은 선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두 사람 모두 태기를 느낀 것입니다. 집안은 겉으로는 경사였으나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서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인들은 속삭였습니다. 두 분이 모두 아들을 낳으면 일이 생긴다. 그 밤이 왔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천둥, 지붕을 때리는 비, 처마 끝에서 쏟아지는 물, 그 소리 사이로 안채에서는 정씨 부인의 신음이, 별채에서는 소희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인들은 뜨거운 물을 나르고 천을 들고 뛰었으며 집안은 숨 쉴 틈 없이 요동쳤습니다.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음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울린 것은 별채였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소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숨이 거칠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됐다. 그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안에는 20해를 건너뛸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채에서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마님도 아드님이옵니다. 그 순간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혈색이 빠졌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 아이가 적자다. 내 아이는 서자다. 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는 눈. 밤이 깊었습니다. 비는 잦아들고 젖은 마루에서 서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잠들었고 등불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때 소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맨발로 문을 열었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움. 심장은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다. 그녀는 안채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잔불, 고른 숨소리, 작은 아기의 숨.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 돌아갈까. 그러나 곧 이를 악물고 문을 밀었습니다. 끼. 아주 작은 소리. 방 안.
정씨 부인은 옆으로 누운 채 깊이 잠든 듯 그 곁에 아기가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포대기가 스치는 소리. 아기는 꿈틀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는 적자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건너며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때 침상 위 정씨 부인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천장, 등잔불, 그리고 곁에 아기.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다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보자. 그날 밤, 두 여인은 서로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은 축하로 들끓었습니다. 두 아들의 탄생. 대감은 안채와 별채를 오가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복을 나눴고 마당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본처의 아이는 현우. 넉넉하고 어질게 자라라. 첩의 아이는 창수. 번성하고 뛰어나라. 이름은 단정했으나 운명은 이미 엇갈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걸음마, 첫 말, 작은 손이 엄지손가락을 쥐는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두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들은 점점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창수를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넘어져도, 열이 나도 유모에게 맡겨라. 그러나 현우가 기침이라도 하면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느냐? 그 목소리는 진짜였습니다. 어린 창수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안아주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빛. 어디서 감히. 그날 이후 아이는 덜 울었습니다. 울어도 안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씨 부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창수가 매를 맞고 주저앉을 때 그녀는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그러나 손끝에는 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살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그를 좋아했고 사람을 공손히 대했습니다. 서당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기품이 있다. 반면 창수는 눈빛이 거칠어졌습니다. 주먹을 쥐고 다녔고 작은 일에도 발끈했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는 왜 저래? 그 말은 더 깊이 박혔습니다. 비 오는 날 창수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소희는 현우의 옷깃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다. 이걸 입거라. 창수는 문턱에 서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를 악물고 울었습니다. 15.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현우는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서 삼경.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창수는 주막을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술 한 잔. 그 다음은 싸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왜 나만? 그 질문은 답을 얻지 못한 채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창수가 싸움 끝에 피를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역시 천한 피는 감출 수 없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창수의 눈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눈. 20살. 운명의 갈림길. 현우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것도 장원. 마을은 들썩였고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북과징이 울렸고 비단이 걸렸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잔치가 한창일 때 창수가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그는 잔치상을 쓸어버렸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고 음식이 흩어졌습니다. 나도 이 집 아들이다. 정적. 소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창수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나도 좀 보십시오. 자, 손이 날아갔습니다. 뺨이 돌아갔습니다. 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은 끝이었습니다. 창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날 이후 그는 무너졌습니다. 도박, 빚, 싸움. 결국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판결은 유배. 변방의 외딴섬. 유배 가는 날. 안개가 골목을 덮었습니다. 창수는 쇠사슬에 묶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한 번만. 그러나 소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내 어미냐. 그 한마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유배지. 바람은 살을 베고 파도는 바위를 때렸습니다. 창수는 바위를 깨며 살았습니다. 손은 갈라졌고 피가 말랐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만. 어느 밤 열이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마지막 힘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미워하셨나이까?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한 달 뒤 부고가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 열병으로 사망. 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었는데. 정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희는 말했습니다. 천안피는 어쩔 수 없구나. 그때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바꿨지. 하지만 나는 다시 바꿔놓았다. 그 순간 소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매질, 외면, 욕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친아들에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너무 늦게 찾아왔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밤에 아이를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